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 7년 차에 접어드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일이라서 활달한 제 성격에 맞는 일이라 천직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제 성격 탓도 있고 이런 제 업무 특성상 사람을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날 일이 많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처음 보는 사람 얼굴만 봐도 어느 정도 성격이 보이는 편이에요. 다소 낯가리는 사람들에게도 변죽 좋게 다가가서 애살맞게 굴어 호감도 쉽게 사는 편이고요. 한마디로 사람 대하는 데 대해서 크게 겁이 없는 저였습니다. 평소 이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고 예비 남편의 가족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도 설렘이나 약간의 긴장감은 있었지만 예비시댁 식구들에게 잘못 보일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지는 않았어요. 저 나름대로는 사람 잘 대하는 편이라 생각하였고 처세도 나쁘지 않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운이 좋았음을 일하면서 아무리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내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결혼 준비하면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마음만 먹으면 잘 지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싶었는데 제가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봤던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연애하는 내내 예비 남편은 제 말이라면 무엇이든 토달지 않고 그래 예스맨이었습니다. 연애하면서 크게 싸운 적이 한 번이 없었어요. 가끔 투닥투닥거리기는 했어도 그게 그 사람 만나는 걸 재고해야 할 만큼 큰 갈등으로 이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년 넘게 만나면서 서로 감정 상할 일 없이 좋은 마음으로만 즐겁게 얼굴 봤으니 당연히 그게 그 사람 타고난 성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간간히 예비 남편에게 스치듯 집안 분위기 물어봤을 때도 그런 예비 남편 성격과 예비 시댁 식구들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았고요. 아무렴 아들은 낳아주신 부모님 닮기 마련이니 그 성격 또한 당연히 부모님과 비슷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했던 거죠. 사실 돌이켜보면 조짐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 아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같이 일하시는 여자 선배분들 중에서도 아이 낳고도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지만 아이 생기고 나면 자기 욕심만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 닥치기 마련이니 눈물을 머금고 직장을 떠나신 분들도 다수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그런 선배들도 원해서 떠난 건 아니셨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소 억울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남자들은 결혼하고 애 생긴다고 해서 사정이 피치 못하다고 직장 관두는 일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도 남자들 못지않게 공부 열심히 해서 힘들게 대학 가서 지금 직장까지 취직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 가르치시는데 아들 가르치시는 것보다 돈을 적게 쓰신 것도 아니고 저도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결혼해서 아이 생기더라도 엄마나 아내로만 살지 않고 내 일 당당하게 하면서 살고 싶었으니까요. 당연히 결혼한다고 해서 직장 관둘 생각 같은 건 애초에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선배 하나가 쌍둥이를 임신하는 바람에 적지 않은 나이에 조산위험이 있다고 눈물을 머금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와는 각별했던 선배였어요. 더군다나 그 선배가 저보다 일 욕심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도 결혼해서 아이 생겼다고 그렇게 사랑하던 일터를 떠나야 하다니. 그날 제 심기가 좋지 않은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일 잘하기로 손꼽히던 선배였는데 그런 선배가 회사를 떠난 게 제가 다 아까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결혼해서도 내 직장 사수하며 포기하지 않을 거라 큰 소리를 치는 나도 저런 상황이 닥치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황에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드니 여러모로 심란했습니다. 평소에 가급적이면 얼굴 볼 때 좋은 소리만 하려고 했던 예비 남편 앞에서 저도 모르게 볼멘 소리가 나왔던 것도 이런 심란한 마음에서였을 거예요. 진짜 아까워 죽겠어. 선배 조금만 더 있으면 승진 대상이었을 거고 같이 입사한 동기들 중에서도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니 당연히 승진했을 텐데 그렇게 능력 있는 선배도 아이 때문에 저렇게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니 나는 정말 그렇게 살기 싫어. 선배분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셨을 텐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렇다고 생긴 아이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엄마가 됐으면 그래도 아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지. 엄마가 아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예비 남편한테까지 그 소리 듣고 있기는 싫더라고요. 어차피 여자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포기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은 건데. 평소에는 제 말에 고개 끄덕끄덕거리며 잘만 따르던 사람이 아이 얘기가 나오니까 대뜸 저렇게 반론을 들고 나선 것도 신경이 쓰였고요. 혹시나 저 사람도 내가 자기랑 결혼해서 애 생기면 비슷한 일 생겼을 때 당연히 나를 집에 들어앉게 만드는 건 아니야 하는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이 뾰족하게 나갔어요. 그래도 몸 안 좋은 건 잠깐 쉬면서 정형하면 되는 거고 아이 낳게 되면 가뜩이나 애 낳는다고 여자는 자기 몸 축 나가며 고생했는데 남자 쪽에서 어려운 일 같이 분담하면 꼭 진짜까지 관두지는 않아도 되는 거잖아. 그렇기는 하지만 자기도 사회생활 해봐서 알잖아. 여자들이야 당연히 아이 낳고 출산휴가 쓰고 육아휴직하는 거 관례로 받아들이지만 어디 남자들한테도 그런가. 아무리 요새 남자들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고는 해도 실제로 회사에서 그거 쓰는 사람이 몇이나 돼? 회사에서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덜컥 믿고 육아휴직 썼다가 승진 밀리는 남자들 수두룩하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 아이 낳고 휴직하면 직무에서 멀어지고 승진이랑 멀어지는 건 여자도 마찬가지야. 근데 여자는 자기 몸으로 고생해서 애 낳아놓고 당연히 그런 부분 생각해서 내일 포기하고 그 부담 다 혼자서 떠안아야 해? 둘이 같이 낳은 앤데 왜 항상 여자만 그렇게 잃은 게 많아야 하냐고. 난 그게 싫단 말이야. 아이 참,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자기는 결혼하고 나서 직장 관두고 아이만 키우는 거 진짜 못할 짓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슬쩍 저를 떠보는 예비 남편 말에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당연히 자기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내 쪽에서 한 수 접어주고 들어가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어요. 평소에 그런 문제에 예민했기 때문에 그런 기색을 눈치채지 못할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 나올 때 별다른 말을 하지 않길래 저도 딱히 뭐라 말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예비 남편이었어요. 거기다 그렇게 해서 낸다는 목소리가 당연히 여자 쪽에서 그런 부분 감안해야 한다는 식이니 제 입장에서는 열불이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야기 나온 김에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나 결혼하고 임신한다고 해서 당연히 내 쪽에서 일을 포기하거나 나만 한 수 접어주거나 그러지 않을 거야. 애초에 결혼을 왜 하는데? 서로 의지되고 힘든 일 있으면 함께 해결해가며 험한 세상 같이 기댈 수 있는 상대 찾아 하는 게 결혼인데 결혼해서 일방적으로 나만 그렇게 손해보는 것 같으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지. 그리고 그렇게 무슨 일 생길 때마다 내가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자식을 낳아서 키워? 그럴 것 같으면 나 아이 낳을 생각도 없어. 제가 대놓고 이렇게까지 싫은 티를 낼 줄은 몰랐는지 뒤늦게 예비 남편이 당황해서 허둥거렸습니다. 아니.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주위 선배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다들 사정이 이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내 말은 그 뜻이지. 설마 내가 자기한테 그러겠어? 자기가 일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뻔히 아는데. 나 결혼한다고 해서 절대로 자기 집안에 들어앉힐 생각 없어. 진짜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제게
손짓발짓 해가며 안간힘을 다해 해명하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초리를 풀지 않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어요. 자기, 방금 뱉은 그 말에 책임져야 할 거야? 사람이 그렇게까지 공헌을 해놓고 나중에 자기 입장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도 뒤집는 거? 그거 진짜 잘못된 행동이야. 알지? 그럼 알지. 설마 내가 자기한테 그러겠어. 자기 성격 뻔히 아는데. 걱정하지 마. 절대로 그럴 일 없어. 그렇게 예비 남편에게 확답을 얻고 나서야 그 이야기는 끝마쳤어요. 그 이후로는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싶으면 눈에 띄게 몸을 사리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제 성격에 그 문제로 또 부딪혔다가는 결혼 자체를 재고하고도 남을 거라는 걸 예비 남편도 모르지 않았겠죠. 원래 사람이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아이의 다리 뻗을 여유 공간을 내어주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이런 문제로 속 썩였다가는 심지어 결혼을 하더라도 갈라설 성격이었으니 그걸 아는 예비 남편이 알아서 조심하겠거니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딱히 걸리는 부분 없이 잘 만났습니다. 연애하면서도 항상 제게 매너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고 밥을 먹을 때건 카페에 가서 차를 시키건 항상 자기가 당연하다는 듯 일어나서 먼저 저부터 챙겨주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이었어요. 그래, 저렇게 기본기가 확실한 사람인데 설마 아니 나중에 결혼했다고 내 뒤통수를 치지는 않겠지. 그렇게 그날 상했던 기분을 스르륵 풀어버렸습니다. 저희 부모님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싹싹하고 예의 바른 말투로 첫인상에서 좋은 점수를 딴 예비 남편이었어요. 사람 한 번 보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가 어련히 심사숙고해서 고르지 않았겠어? 우리 딸내미가 그래도 사람 보는 눈이 있는데 제 신랑감은 더 깐깐하게 골랐겠지. 사실 그러한 저희 부모님의 믿음은 꼭 예비 남편에게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딸 자식인 저를 향한 믿음이기도 했지만 어찌되었든 결혼하려는 사람을 좋게 봐주시는 부모님 덕에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예 시부모님 뵙고 상견례 날짜 조율하게 되면 정말로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인생의 새로운 장에 들어선 것이 설레는 마음도 있었어요. 당초에는 시부모님 두 분을 동시에 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희한하게 자꾸 예비 시아버지와 시간이 맞지 않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아버님은 올라오기 힘드시대? 아, 지방에서 공사 중인 현장에서 사고가 터져서 그거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신가 봐. 주말에도 계속 현장 나가 계신다고 하니 당분간은 뵙기 어렵지 않을까? 본래 예비 남편의 본가에서 출퇴근하시던 예비 시아버지께서 작년부터 지방 현장 일 때문에 집을 떠나 계시는 날이 부쩍 많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결혼 이야기 나오고부터 벌써 예비 시부모님 만나 뵙자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네 사람이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일부러 피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비 시아버지 하시는 일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걸 당장 시간 내달라고 재촉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일단은 생업 때문에 바쁘면 그걸 최우선으로 고려해줘야죠. 저도 사회생활 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는 우리 부모님 다 만나뵌 지 오래인데 자꾸만 제가 예비 시부모님 인사드릴 날짜가 차일피일 미뤄지니 저나 저희 부모님 보기가 민망했던 모양이에요. 그러지 말고 일단 우리 어머니하고 셋이 먼저 볼까? 그래도 아버님까지 다 같이 계신 자리에서 만나 뵙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래도 며느리 될 사람 첫인사 가는 건데. 에이, 우리 아버지 그 정도로 이해 못하실 분 아니셔. 다른 것도 아니고 당신 일 때문에 뵙지 못한 건데 벌써 아버지한테도 여쭤봤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혜정 씨가 많이 궁금하신가 봐. 금방 며느리 될 사람 인사받을 수 있을 줄 아셨는데 자꾸 미뤄지니까 더 궁금하신 모양이야. 뭐 부모된 입장에서는 아들이 만나고 있는 곧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
궁금하지 않은 게 더 이상할 노릇이었으니까요. 비록 예비 시아버지 사정 때문에 약속이 미뤄지기는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가정주부이셔서 시간을 내기 어렵지 않으신데 자꾸만 일정이 미뤄지니 당신 남편보다 먼저 저를 만나보고 싶으셨나 봅니다. 생각해보니 예비 시댁 쪽에서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굳이 제가 피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시아버지보다는 시어머니와 부딪힐 일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어지간하면 그쪽에서 바라시는 대로 제가 맞춰드릴 수 있는 것은 맞춰드리는 게 나중을 생각해서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 되실 분이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예비 시아버지 제외하고 세 사람만 우선 먼저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예비 시어머니는 상냥하고 다정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우리 성태가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더니 이렇게 아리따운 아가씨를 만났으니 자랑을 안 하고 배겼겠어? 반가워요. 내가 혜정씨 너무 궁금해서 내가 먼저 만나자고 우리 아들한테 졸랐어. 그러셨어요. 제가 진작 먼저 찾아뵐 걸 그랬어요. 저도 정말 뵙고 싶었어요, 어머님. 처음 보는 저를 반가이 맞이해 주시는 예비 시어머니 덕분에 저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사람 만나는데 겁이 없는 성격이라고는 해도 시어머니는 또 다르더라고요. 요새야 며느리한테 시집살이하는 시어머니 드물다고는 해도 결코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깐깐하고 무서워 보이기는커녕 소녀 같은 예비 시어머니 자태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스르륵 풀리더라고요. 여고 졸업 이후로 친정에서 조신하게 신부 수업 받다가 20대 젊은 나이에 예비 시아버지한테 시집을 났다는 예비 시어머니는 천생 여자 그 자체였습니다. 평생 밖에 나가 일해본 적 없이 그저 한 남자의 아내로 아이들의 현숙한 어머니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셨어요. 남편의 그늘 아래 세상에 모진풍파 맞지 않고 집안 살림만 해오신 겉보기로만 보기에는 순하디 순한 분이셨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 말씀대로 사람 한 번 보고 그 속내까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기가 세거나 며느리 기죽일 만큼 표독스런 인상은 결코 아니셨습니다. 더군다나 처음 보는 자리에서도 이것저것 저한테 맛있는 것 하나라도 더 먹어보라고 살뜰하게 권하시는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상상하기는 어려웠고요. 저야 횡재했다 싶었습니다. 사람 성격이 좋고 나쁘고 하는 별개로 대하기 쉬운 사람과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확실히 그런 허들이 낮아 보이는 분이셨어요. 내가 살갑고 애교 있게 잘 다가가기만 하면 결혼한 이후로도 크게 갈등 겪는 일 없이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날 워낙 분위기가 좋았어요. 마치 결혼할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는 며느리 입장이 아니라 편한 친척 어른 만나 담소 나누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처음에 예비 시아버지와 함께 만나지 못한다는 생각이 조금 걸리기는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이런 식으로 먼저 예비 시어머니부터 뵙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첫인상이 좋았다 보니 그 이후로도 예비 시어머니께 몇 차례 인사드릴 일이 더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저 무슨 음식 좋아하냐고 하도 꼬치꼬치 캐물으시길래 알려드렸더니 말씀드린 음식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하셔서 저를 식사 초대까지 해주셨어요. 이렇게 정성 가득한 예비 시어머니 밥상을 받으면서 황송할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쩜 이렇게 솜씨가 좋으세요? 아이, 평생 집에서 밥하는 일로 살았는데 이 정도야 대단한 것도 아니지. 그래도 우리 며느리 주겠다고 내가 특별히 더 신경 쓰기는 했어. 그러니까 많이 들어요? 그렇게 예비 남편의 본가를 들락거리는 일도 그리 부담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예비 시아버지 얼굴은 뵙지 못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까지 만난 이후로 예비 남편 통해 전화통화로 몇 번 인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쪽 돌아가는 상황이 영 여의치 않은지 자리를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결국 예비 시아버님의 얼굴은 한 번도 뵙지 못하고 상견례 날짜부터 덜컥 잡혀버렸어요. 그래도 아버님 뵙고 난 뒤에 상견례는 천천히 잡는 게 좋지 않을까? 가뜩이나 우리 아버지 자기 때문에 내 결혼 날짜 자꾸 미뤄지는 것 같다고 여간 신경을 쓰시는 게 아닌데 날짜도 아버지가 먼저 잡으라고 하셨어. 하지만 그렇다고 아직 아버님께 인사도 못 드렸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뵐 수는 없잖아. 아무리 사정이 그렇다고는 해도 그래도 그 전에 먼저 얼굴 뵙는 게 예의인데. 알았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상견례 전에는 넷이서 다 같이 얼굴 볼 수 있도록 아버지한테 꼭 말씀드릴게. 아무리 예비 시아버지께서 흔쾌히 그러라고 하셨다고는 하더라도 사람 도리가 그게 아니질 않습니까? 저희 결혼 조금 미뤄진다고 해서 무슨 천지개벽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양가 부모님은 직접 얼굴 보고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게 동방예의지국의 도리가 아니겠어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어렵게 예비 시아버지와 다 같이 예비 시댁에서 얼굴을 뵙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 때문에 불어 올라오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식사하고 있으면 좀 늦게 도착할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미리 전달받았어요. 너무 무리해서 올라오시게 만드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들었지만 저희 집보다는 예비 남편 집 쪽에서 더 일찍 결혼 날짜를 확정짓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돈께서 결혼 날짜 받아오셨다며? 네, 이런 건 길을 알아보고 미리 받아야 한다고 하시길래 날짜를 몇 개 받아오셨나 봐요. 너희가 정말로 결혼을 하기는 하는구나. 얼른 시집 와서 우리 혜정이 우리 식구 됐으면 좋겠네. 그동안 여자 혼자서 내가 얼마나 척척했는지 몰라. 엄마 내 덕에 이렇게 싹싹하고 예쁜 며느리 다 보고 좋겠네. 셋이서 만났을 때 늘 그랬듯 분위기가 더할 나위 없이 화기애애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뭐 그렇게 어른들 좋아하실 만큼 여성스럽고 참하진 않은 것 같은데 저 볼 때마다 저처럼 참한 며느리 보게 된 게 너무 기쁘다며 좋아해 주시는 예비 시어머니 모습 보니까 절로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비록 일 욕심 많고 유부녀라고 지고만 사는 며느리가 되지는 않을 예정이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예비 시부모님께도 할 도리 다하면서 원만히 지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께 조금 늦을 수도 있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아직 출발했다는 연락도 받지 못했으니 이러다가 오늘 안에 예비 시아버지를 뵐 수나 있을까 싶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결혼 날짜까지 나온 상황에서 여전히 얼굴을 뵙지 못하고 있으니 저도 사람 도리를 제대로 못하는 기분이 드는 것만 같아 조금 초조한 기분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결혼 준비 시작하면 예비 시부모님과도 상의 드릴 일이 많을 텐데 얼굴도 못 본 예비 며느리와 전화통화로만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이고 참 일이 공교롭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날 점심 식사는 예비 시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저녁 때나 되어야 얼굴을 뵐 수 있을까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안에는 꼭 오신다고 하시니 오늘은 예비시댁에 오래 머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얼굴 뵙고 가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는 동안 제게 한상 거하게 차려주신 것도 모자라 다과의 간식까지 부지런히 부엌을 오가며 제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시는 예비 시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 진짜 배불러요. 그래도 넣어주려고 일부러 준비한 건데 맛이라도 조금 봐. 우리 엄마 고질병 또 시작됐네. 혜정 씨, 그냥 그러려니 생각해. 우리 엄마가 앞에 사람만 앉혀놓으면 먹여서 살쪄 놓지 못하면 못 배기는 병이 있으신 분이거든. 그러니 그동안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 식구들 밥해 먹이는 일이 얼마나 큰일인데 그걸 평생을 해오셨으니 이렇게 끼니마다 정성 가득한 집밥 얻어먹는 게 어디 흔한 일인 줄 알아? 자기는 어머니께 감사한 줄 알아야 해. 그래도 내 고생 알아주는 거 우리 혜정이밖에 없네. 이 집 남자들한테는 평생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는데.
저 대접한다고 하루 종일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바삐 움직이시는 예비 시어머니를 억지로 끌어다 제 옆에 앉혀드렸습니다. 아무리 아직은 시집 오지 않은 손님이라고는 하나 저도 곧 이 집 식구가 될 터인데 벌써부터 예비 시어머니 이렇게 고생하시는 꼴을 보고 있기가 참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부터 예비 남편은 자기 엄마가 가져다 주는 간식 야금야금 먹어치우느라 바쁜 와중에 혼자 분주하신 예비 시어머니를 보니 그것도 썩 보기 좋은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비 남편 옆구리를 몇 번 찔렀는데도 눈치 없이 먹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에 가볍게 눈을 흘기기도 했어요. 어른 혼자 그렇게 바쁘게 두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저라도 주방으로 따라 들어가 봤지만 금세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아, 설아! 아직 시집 안 간 처녀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결혼하게 되면 지긋지긋하게 하고 살아야 할 일인데 지금 그냥 해주는 거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물론 제가 결혼한다고 해서 예비 남편 저렇게 앉아서 밥만 먹이고 저 혼자만 부엌대기 노릇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굳이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 꺼낼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만 입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께 쫓겨나 거실 소파에 앉아있다 보니 또 금세 저녁 시간이 되더라고요. 밥때는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아직 꺼지지도 않은 배에 저녁 먹을 생각하니까 그것도 좀 부담스럽기는 하더라고요. 예비 남편으로부터 예비 시아버지께서 출발하셨다는 소리를 들으니 그래도 저녁 식사는 함께 할 수 있겠다 싶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도 아직 도착하지 않은 예비 시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예비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먼저 시작하자. 아버지가 상관없다고 하셨잖아. 그래도 점심도 우리끼리 먹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잖아. 그래도 손님 불러놓고 그게 예의가 아니지. 아버지가 그러셨다고 하면 따르면 되는 거야. 정말로 배가 하나도 꺼지지 않아서 오실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는데 양쪽에서 두 사람이 그렇게 성화를 부리다 보니 밥상 안 받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싶었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 먹이겠다고 바쁘게 종종거리신 예비 시어머니를 종일 지켜봤으니 이번에는 예비 남편 어깨를 찰싹 때려 예비 남편까지 끌고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네가 웬일이니? 밥상 차리는 걸 다 거들고? 아휴, 엄마는 무슨 내가 이런데 손도 안 대는 사람처럼 그래. 의외라는 듯 말씀하시는 예비 시어머니 말씀에 저도 모르게 멈칫했습니다. 그래도 저하고 같이 밥 깨서 밥 먹을 때는 항상 제 수저부터 먼저 챙겨주고 제 밥그릇부터 먼저 뚜껑 열어주던 사람이었는데 집에서는 영 손도 까딱 안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 나한테 잘할지 확인하려면 평소에 가족들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하던데 집에서 아까 본 것처럼 손도 까딱 안 하는 건가 싶어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자기 집에서 무슨 대접을 받으며 살아왔건 저랑 살면서 용납되지 않을 행동이기는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다 같이 또 상다리 휘어지도록 한 상 가득 차려냈어요. 예비 남편에게 지나가는 말로 듣기로 예비 시아버지께서 지방 내려가서 일하시기 전에는 점심때도 꼭 집에 돌아오셔서 식사를 하셨다고 하던데 매일 세 끼를 이렇게 챙겨내셨을 예비 시어머니를 떠올리니 전업주부라는 것도 참 아무나 할 짓이 아니겠구나 싶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결혼해서도 계속 일할 거니까 예비 시어머니처럼 밥 해낼 자신도 그럴 생각도 없긴 했지만 말입니다. 식사 중간에 일어나실 일이 없도록 미리 다 챙겨온 바람에 아까와는 달리 진득하니 앉아서 식사하시는 예비 시어머니 보면서 저도 그제야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솔직히 아까 밥상이며 다거상 받으면서도 마음이 영 편치만은 않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다소 안심한 상태로 식사를 하는 와중에 드디어 그렇게나 기다리던 예비 시아버지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벌떡 일어나 예비 시아버지께 인사부터 드렸어요. 아버님,
어서 오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말은 참 많이 들었는데 이제야 우리 며느리 얼굴을 다 보네. 반가워요. 시원시원하게 말씀하며 제 손을 쥐고 악수하시는 예비 시아버지가 호탕해 보였습니다. 전화 통화할 때도 느끼긴 했는데 성격에 거침이 없으신 게 참 상남자 타입인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런 제 옆에서 뽀르르 나와 예비 시아버지 손에 들린 짐부터 받아드는 예비 시어머니셨습니다. 여보, 시장하시죠? 먼 길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 보통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남편 쪽에서는 하대하고 부인만 존대하는 집도 없지 않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저희 집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엄마나 아빠나 말씀하시는 것만 들으면 꼭 자기 친구들 대하는 거나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희 집과는 확연하게 다른 분위기에 저도 조금 긴장이 되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 가방에 자켓까지 받아들고 옆에 다소곳이 서 있는 예비 시어머니 모습을 보니 80년대 가정을 묘사한 드라마라도 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평소에도 차분하고 얌전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비 시아버지 곁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예비 시어머니가 아내가 아니라 마치 예비 시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제게는 참 이질적인 광경이었어요. 그 광경 속에 저 말고 그걸 아무도 어색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저를 더욱 기묘한 기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우선 식사부터 하세요. 그러지. 그렇게 예비 시아버지께서 먼저 뚜벅뚜벅 밥상 앞에 가시고 예비 시어머니는 다시 쪼르르 바쁘게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풍경이 익숙한지 아무렇지도 않게 맞은편에 도로앉은 예비 남편을 보며 쭈뼛거리다 저도 머뭇거리며 밥상 앞에 가서 앉았어요. 그러는 동안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바쁘게 수저며 밥그릇이며 국그릇을 날라드셨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바닥 밥상에 앉으시려는 예비 시어머니께 예비 시아버지께서 툭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나는 생수 아니라 보리차밖에 안 마시는 거 알면서 이걸 내놨어? 다시 벌떡 일어난 예비 시어머니가 쏜살같이 주방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저는 계속 지켜보면서도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오랜만에 집에 들어온 남편 배고플까봐 밥 챙겨주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묘하게 예비 시아버지 집에 들어오시고부터 한 번을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는 예비 시어머니셨어요. 이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남편의 배를 채워주고 싶다는 아내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주인날이 모시는 몸종 같아 보였습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말하면 비약이라고 여기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말로 듣는 거하고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게 새로 보리차 물컵에 가득 채워온 시어머니가 미처 밥상에 다 앉기도 전에 예비 시아버지 요구사항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찍어 먹을 간장에는 고춧가루 넣지 말라고 했잖아. 새로 다시 가져와. 네, 죄송해요. 다시 갖다 드릴게요, 여보. 예비 시아버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방으로 쫓아 들어가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니까 이거 이 집 평소 돌아가는 분위기가 어떤지 짐작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가부장의 끝판왕이 제 앞에 등장한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집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저희 아빠가 지금 예비 시아버지 하듯 저렇게 예비 시어머니 부려먹고 하대했다가는 저희 엄마한테 뼈도 못 추리실 거였어요. 바짝 긴장해서는 예비 시아버지가 밥상에 앉자마자 하인이라도 된 것처럼 엉덩이 한번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쉴 새 없이 주방을 들락거리는 모습에 식모가 따로 있나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어요.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될 거라고는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며느리로서 시댁에 기대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비 시아버지께서 며느리 될 저 처음 보신 자리 아닙니까? 그런 저 보는 앞에서 당신 아내에게 그렇게 하늘처럼 떠받들리면서도 제 눈치를 보거나 당황한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예비 시아버지였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이렇게 극진한 아내의 수발을 맡겨놓기라도 한 듯 당당하게 받고 있는 모습을 보자 그간 이 집에서는 이런 일이 예사였겠구나. 저 예비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평생을 매일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직접 차려낸 새끼 밥상 받아가며 항상 이렇게 지내왔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아들은 아버지 보고 닮는다고 하는데 아까 제 모친이 그렇게 저 대접한다고 난리인 걸 보면서도 엉덩이 뗄 생각 한번 하지 않았던 예비 남편 모습도 새삼스레 보였습니다. 거기다 지금도 보세요. 제 모친이 제 아버지한테 마치 몸종이라도 된 것처럼 굴종하며 저리 수발드느라 애를 먹고 있는데 그걸 신경도 쓰지 않은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그저 고개 쳐박고 제 밥그릇 비우고 있는 데나 열중하고 있는 예비 남편 꼴을 보니까 더더욱 기가 찼습니다. 저라면 저희 엄마가 저렇게 밥 한 술 제대로 못 두고 애를 먹고 있는 꼴을 보면 저라도 일어나서 거들겠어요. 하지만 그럴 생각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보이는 예비 남편이었어요. 아, 밖에서 나한테 하던 모습은 꾸며진 모습이었구나. 저 사람 평소 하던 행동은 이런 거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내가 잘못 걸려도 아주 제대로 잘못 걸렸다는 생각에 뒷목이 섬뜩해졌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시고 앉아서 식사 좀 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솔직히 예비 남편과 예비 시아버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당신들한테는 몰라도 내 보기에 이 상황이 정상은 아니다. 그러니 정신 좀 차리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편을 들어주는 제게 예비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힘들긴 무슨? 이게 여자로서 내 할 도리인걸. 자고로 여자로 태어나서 가장 봉양하고 자식들 돌보는 일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법이란다. 앞으로 너도 결혼하면 알게 되겠지만 나한테는 이게 행복이야. 우리 새아기도 앞으로 결혼하면 우리 성태랑 금슬 좋게 살면서 이렇게 나 지금 하는 것처럼 남편 지극히 하늘처럼 모시며 살아야 한다. 무슨 사이비 신도 같은 표정으로 고리짝이나 처박을 그분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정말이지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당신 생각해서 해준 말이었는데 제 꼴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는지는 생각도 못하는지 도리어 절더러 자기 아들을 당신이 당신 서방 모시듯 모시고 살라는 소리를 하다니. 제가 미쳤습니까? 요새 젊은 여자들 데려와서 이딴 소리를 해봐요. 열이면 열 내가 미쳤다고 그딴 집구석에 시집을 가냐고 펄쩍 뛸 겁니다. 더더욱 기가 막히는 건 제 모친하는 소리를 유심히 들으며 제 옆에서 마치 당연한 말씀 듣는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앉아있는 예비 남편 꼴이었어요. 다들 단체로 약이라도 맞았나 싶었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제가 저 집구석 돌아가는 꼴이 저 모양이라는 걸 알았다면 미쳤다고 이 시간까지 예비 시부 만나보겠다고 거기서 죽치고 앉아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 앞에서 있는 대로 내숭 떨다가 상견례 날짜 잡히고 결혼할 길일까지 받아오니 본색 드러내는 놈이 그렇게 비열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시집 간다고 내 인생 망칠 생각 없다며 그렇게 으름장을 놓았는데 그걸 새겨들었다면 절대로 제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그동안 저놈이 나를 아주 만만하게 보았구나. 내가 속았다고 생각하니 그만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저놈 아니면 여기서 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듣고 있겠습니까? 저런 놈과 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는 돼지처럼 제 모친이 종로릇 해가며 바친 밥상 아가리에 쓸어 담고 있는 예비 남편놈 뺨을 철썩 내려쳤습니다. 어머나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혜정씨 왜 그래? 감히 내 아들을 뺨을 쳐? 이런 정신나간 여자를 다 봤나? 그야말로 순식간에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마치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다는 듯 사색이 되어 덜덜 떠는 예비 시어머니나 당장이라도 저를 요절낼 기세인 예비 시아버지나 한 대 제대로 얻어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멍청하게 구는 예비 남편이나 참 가짱키 짝이 없었어요. 남의 집 귀한 딸내미 종살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시키려 드는 인간들이 자기 아들놈 뺨 한 대 맞았다고 세상 무너진 듯한 얼굴을 하는 꼴이 우습지도 않았어요. 너 그따위 썩어 빠진 사상 가지고 있어 놓고 잘도 나를 속여서 여기까지 끌고 왔겠다? 이 양심도 없는 새끼야! 지금 누구 팔자를 망치려고 이딴 집구석에 나를 데리고 올 생각을 해? 너 내가 그렇게 만만해? 만만하게 생각하던 여자한테 팔자 제대로 한번 망쳐볼래? 혜정씨 진정해! 너 대체 왜 이러니? 아주머니도 그만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당신 꼴이 어떤 줄이나 알아요? 사람 하나 몸쪽 노릇 시키며 하인 취급을 하는데 뭐? 여자의 행복? 행복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남편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종년살이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좀 마음의 위안이 돼요? 아무리 세상 물정 모르셔도 그렇지 요새 밖에 나가서 아까 같은 소리 했다가는 정신 나간 여자 취급받아요. 그렇게 갖다 바쳐도 아랫사람 취급이나 받으면서 나더러 자기 아들을 떠받들고 살라고? 되게 아들이 대체 뭔데요? 어디 왕자라도 돼? 어디서 감히 남의 집 귀한 딸을 자기 신세처럼 망치려고 들어?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들 나한테 이따위 짓 한 걸 알면 가만둘 것 같아? 어이, 어디 감히 여자가 집에서 큰 소리를 내? 되게 막대 차먹은 집구석에서는 여자가 가축 취급이나 당할지는 몰라도 나 당신같이 저급한 인간한테 이런 취급받을 사람 아니야. 어디서 관짝에서 걸어 나오기라도 했나. 아저씨, 지금 혼자서 조선시대에서 왔어요? 뭐 이런 경우 없는 인간들이 다 있어. 이러고도 내가 이 결혼을 허락할 것 같아?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미쳤다고 이딴 거지 같은 집구석에 시집을 와? 이봐요. 감히 되게 모자란 아들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찍어붙일 꿈도 꾸지 마. 멀쩡한 사람 팔자 망치려 들지 말고. 아주 그 자리를 제대로 뒤집어 엎은 저였습니다. 어차피 이판사판 더러운 걸 다 보고 결혼 엎은 김에 못할 말이 또 뭐가 있습니까? 감히 저를 만만하게 한 대가로는 이런 수치 주는 말 몇 마디 듣는 걸로는 어림도 없었어요. 그 길로 그 집구석을 뛰쳐나왔습니다. 혜정씨 잠깐만 기다려! 예비 남편이라는 모자란 놈이 제 뒷공무니를 버선발로 뒤쫓아 나오는 데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저런 놈한테 발목 잡힐 뻔했다니 욕이 절로 나왔어요. 뭐 이런 괘씸한 놈의 새끼가 다 있나. 내가 저놈 절대로 곱게는 못 보내준다며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정말 별꼴을 다 보겠어. 그날 이후로 부지런히 지인 모임이고 예비 남편과 겹치는 회사 인맥이고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모임에 나가 입을 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다정한 남자의 거짓된 탈을 쓰고 결혼 목전에 이르기까지 본색을 숨기던 놈이 제 집구석에서 어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부모 된다는 인간들의 면면이 어찌 되는지 말입니다. 제가 그래도 술자리에서 인기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익살스럽게 얘기도 잘하는 편이고요. 예비 남편 놈이야 저보다 발이 넓지도 않고 2년 연애하며 그동안 남편 몇 안 되는 인맥에도 파삭했으니 그 사람들 제 편을 만드는 것쯤이야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파혼 소식을 전하며 제가 당했던 일들 대하소설로 만들어 동네방네 흩뿌리고 나니 이제 제 파혼 사유를 주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예비 남편 놈이나 그 집구석 인간들이나 제대로 실체 까발려진 셈이었죠. 창피해서 지인들 앞에서는 나서지도 못하고 회사에서도 쥐 죽은 듯 고개도 못 쳐들고 다닌다는 예비 남편 소식 전해 들으면서 그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남의 팔자 망치려 들고 나 쉽게 생각했으니 놈도 그 정도 대가 치르는 것이 응당 옳은 일이 아니겠어요? 뒤늦게 놈이 우는 소리를 하며 제 앞에서 파혼을 재고해달라며 죽상을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제게 저 참담한 소식을 전해 듣고 분기탱천한 저희 부모님까지 합세해 이 모자란 놈, 변변치 못한 놈, 놈에게 할 수 있는 모욕이란 모욕은 온 가족의 합심에 아주 목이 쉬어 터질 때까지 욕을 퍼부었어요.
남 눈치는 더럽게 보는 놈이었으니 수치심에 얼굴이 벌개져서는 도망치듯 자리를 뜨는 놈이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 성줄 돋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잘난 집구석 아들놈은 아주 제대로 하자 있는 놈으로 낙인 찍힌 모양입니다. 뭐 틀린 사실은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되라고 창피한 거 무릅쓰고 동네방네 떠들어댔으니 제가 원하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저야 결혼 전에 저것들 실체를 알고 먼저 탈출하기는 했지만 또 어느 여자를 감쪽같이 속여먹고 여자 인생 갈아먹으려 들지 알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주변에서는 놈 상대해줄 여자 씨를 말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게 어느 집 귀한 딸을 속여먹어 데려가 종살이를 시키려 듭니까? 부디 이 소식이 멀리 퍼져나가 그 망할 집구석에 아무 여자도 시집가는 일이 없기만을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제 파란만장한 파혼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정말 살다 보니 정말 별일을 다 겪는다 싶습니다. 그래도 저런 것들한테 코 꿰이기 전에 빠져나와 한 방 제대로 날려줄 수 있어 다행이다 싶어요. 앞으로는 그저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만 보고 사람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자 하는 나름의 교훈도 얻었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